전국 1,900여 곳이 온누리 상품권 혜택을 누리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지만 서부 경남에선 남해군 단 한 곳뿐입니다. 기존 상권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지역 상권 전반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지자체 적극적인 이해관계 조정 노력이 시급합니다. 사천여 구가 콘텐츠 크리에이터과와 스마트 디자인과 신설 등을 통해 실무형 교육으로 체질을 바꾸면서 대학 진학 없이도 원하는 직업을 향해 갈 수 있는 진로 사다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산청 수해 이후 대피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전면 정비하고 지원단까지 운영하고 나섰습니다. 현장에서는 지자체 전담 인력의 확충과 실시간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이 보다 촘촘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뒤따릅니다. 산청 수해 이후 사방시설 준공과 복구 공사는 마쳤다지만 피해 주민들에겐 수해의 그늘이 좀처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수해 현장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하동 출상 앞바다에서 풍어와 무사고를 바라는 풍어 기원제가 열리며 햇전어의 계절을 알렸습니다. 서부 경남 주요 이슈들을 한 컷의 사진으로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전국 1,900여 곳에 들어선 골목형 상점가. 상점가로 지정되면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서부 경남에는 남해군 한 곳 외에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순종 기자입니다. 남해군 화전로의 상점가. 지난해 말 골목형 상점가에 지정된 곳입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정부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2020년 말 도입한 제도입니다. 2,000제곱미터 면적 안에 적게는 10개, 많게는 30개 안팎의 점포를 묶어 하나의 상점가로 지정하는 건데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져 소비자는 할인 혜택을, 상인들은 매출 상승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상점가 환경 개선,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일대는 좀 매출이 좀 증가를 하거든요. 이제 온누리 상품권이 이용이 되다 보면 좀 할인도 받고 해서 또 소비자도 반응도 좋고, 그리고 또 그게 소상공인들도 매출이 직접 줄임길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조금 지역 경제 도움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전국 1,900여 곳의 상권도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이 17곳에 불과하고 서부 경남에는 남해군 외에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 배경에는 사업 추진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자치단체와 상권 간의 이해충돌이 있습니다. 이미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권의 경우 골목형 상점가가 늘어나면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곳이 많아져 매출이 하락할 것을 우려합니다. 이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사업은 무너져가는 지역 경제, 상권 활성화를 일으키는 사업으로 모든 지자체들이 지금 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존의 전통시장에서는 반대하는 의견들이 좀 있으세요. 그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공청회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결국 관건은 이해관계 조정입니다. 지역 상권 전반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도 기존 상권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설계와 소통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상권 활성화 요구는 커지고 있지만 정책은 현장에서 멈춰선 상황. 서부 경남이 골목형 상점가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지자체의 적극적인 조정 역할과 단계적 확대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꼭 대학을 졸업해야만 원하는 직업을 얻을 수 있을까? 요즘 학생과 학부모들의 큰 고민 중 하나일 텐데요.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신산업 분야 학과 개편과 실무 중심 교육을 무기로 학생들에게 든든한 진로 사다리를 놓아주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슬레이트를 치자 복도를 걷는 학생들 뒤로 따라붙는 카메라와 붐마이크. 출품 영상에 담을 장면을 건져내기 위해 모두가 숨죽이며 집중합니다. 한편에선 초록색 크로마키 배경 앞에서 연신 셔터가 찰칵입니다.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조명과 구도를 바꿔가며 결정적 순간을 렌즈에 담아냅니다. 사천 지역 유일 여자 상업고등학교,
사천여고 학생들의 실습 모습입니다. 저는 사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방송부와 학생회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협업 능력을 키웠습니다. 이러한 배움과 경험을 바탕으로 영화과에 진학하여 더욱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영화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상업금융 분야에 특화돼 있던 사천여고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산업 학과 개편으로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콘텐츠 산업 시장의 커짐에 따라 사천여고에선 콘텐츠 크리에이터과를 신설해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외부 실기 시험장으로도 쓰이는 최신 시설에서 학생들은 영상 기획부터 촬영, 편집 등 업계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들을 배웁니다. 3D 프린트와 도면 제작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난 2023년 신설된 스마트 디자인과 역시 각종 경진 대회를 휩쓸며 서서히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론 공부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대학 견학이나 그다음 실습실을 활용한 기업에서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실습해서 연습하는 과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방과후 활동과도 연계를 해서 실제로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학과 개편과 함께 방과후 학교와 동아리 활동을 통한 사회 경험 쌓기도 활발합니다. 학생들은 직접 학교 카페와 매점, 텃밭을 운영하거나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합주 합창 활동을 펼칩니다. 정규 교육과정 밖에서도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특기에 맞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뒷받침되면서 학생들의 진학과 진로 고민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을 진학하고 저는 프랑스 제과제빵을 배우고 싶은데요. 유학이나 해외 인턴십을 생각하고 관련된 토익, 토플 공부도 해볼 생각.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맞춰 학과를 개편하고 맞춤형 교육에 나선 특성화고의 도전. 이 같은 시도가 학생들의 진로와 지역 산업 수요를 잇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진주시와 사천시가 진주 사천 국도우회도로 건설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양시는 지난 6월에 이어 최근 다시 한번 국회를 찾아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양시는 이 사업이 지난해 1월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서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된 점에 기초해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서천호 국회의원이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양 폐기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관련 업무를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습니다. 서 의원은 그동안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자치단체의 인력과 장비만으로는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데 여러 한계가 뒤따랐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 대표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원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규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민의힘이 건설항공위원장이나 행정관광위원장 자리가 아닌 의회 운영위원장 자리를 맡으라는 제안만 반복하고 있다며 원구성이 마무리되지 못하는 책임을 자신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운영위원장 자리 역시 국민의힘에서 맡아 원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강조하며 정쟁이 아닌 정상적인 의회 운영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정서연 더불어민주당 사천시 의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의 정치적 이해나 이해관계나 욕심이 아니라 시민께서 부여해 주신 권한을 겸손하게 행사하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시의원의 책무입니다. 여론전을 통해 민주당을 책임 있는 협의의 대상이 아닌 문제의 원인으로 몰아가는 행위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7월 닷새간 산청 지역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산사태와 침수 피해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었죠. 이후 정부가 대피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전면 정비하고 지원단까지 운영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현장에서는 지자체 전담 인력의 확충과 실시간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이 보다 촘촘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뒤따릅니다. 구승모 기자입니다. 폭우에 이은 땅 밀림 현상으로 마을 전체가 삼터를 등지고 집단 이주를 결정한 산청군 상능마을. 끊겨버린 도로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린 가옥들은 그날의 참상을 고스란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재난이 더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비슷한 산사태가 되풀이될 가능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하면서 산사태 피해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5년부터 19년까지 5년 동안 분석해보면 521건이었던 것이 20년부터 24년간 5년 동안은 2232건으로 4.3배가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산사태 대응 체계의 대대적 보강 계획을 밝힌 배경입니다. 산림청은 우선 산사태 취약 지역을 올해만 4,000개소 추가 지정해 총 38,00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사방사업 확대를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하지 않고 여러 개의 사방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유역 단위 사업 확대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실제 대응과 대피 분야의 체질 개선도 추진됩니다. 주민 대피 판단을 위한 현장 조치 매뉴얼을 개선해 즉각적인 현장 작동성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입니다. 12시간 동안 150mm 이상의 강우가 누적되거나 24시간 210mm의 비가 쏟아질 경우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즉시 대피 명령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주민 대피 교육 훈련 강화로 실전 대응 능력을 높이고 고령자 등의 대피를 도울 대피 지원 인력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피에 대한 주체가 될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주체가 되는 주민들이 사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사전 훈련이 되어 있는 것들이 가장 높은 효과로. 다만 정부의 지침이 현장에서 온전히 작동하기 위해선 지자체 전담 인력의 확충과 실시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보다 촘촘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뒤따릅니다. 중앙에서는 지역이 할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그러한 고도화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전 정보를 제공을 하고 지역에서는 이걸 토대로 해서 지역의 유관 기관이라든지 당사자들, 여러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같이 피부에 와닿는 대응책을 발굴해내고 정부의 이번 산사태 대응책의 전면 개편이 실질적인 재해 예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구승모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1년 전 산청 수해 이후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당국의 노력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은 여전히 더디기만 한데요. 사라진 집터와 무너져 내린 사업장 등 눈에 보이는 피해에 더해 정신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까지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도 좀처럼 거치지 않는 수해의 그늘, 김동엽 기자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산청군 단성면의 한 펜션. 1년 전 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토사가 들이닥치며 시설 대부분이 처참하게 파손됐습니다. 거친 흙더미와 바위는 10년 넘게 일궈온 사업장을 순식간에 폐허로 바꿔놨습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피해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지원 규모에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 산사태가 발생했던 펜션 뒤쪽입니다.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렇게 가재 도구들은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뒤쪽에 있는 철제 기둥 역시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시거처인 모텔 생활은 벌써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평생의 삼터를 잃은 피해 주민에게 일상 회복이란 말은 아직 남의 얘기일 뿐입니다. 군에서 지원해주는 그 돈을 가지고는 안에 알맹이도 다 안 되는데 그걸 뭐 어떻게 그거 철근을 사고 어떻게 인건비도 비싼데 그 어찌 하겠습니까? 포기 상태입니다. 포기 막 그냥 아이고 될 대로 되라 요런 식 그런 게 뭐 이게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모르겠어요. 당국은 사방시설을 준공하고 대규모 복구 공사까지 마쳤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숫자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수해가 난 그날 시계가 멈춰버린 건 농민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살던 집이 물에 잠기고 비닐하우스와 애써 키운 작물까지 한꺼번에 잃어버린 지난 1년.
수백만 원 남짓의 보상비로는 복구는커녕 철거조차 벅찬 현실에 주민들의 가슴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립니다. 실제 몇 주 그리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해 가야 되는데 그냥 한 동이면 한 동, 두 동이면 두 동 이것만 조사를 해가지 그 실제 피해 보면 그 피해가 대모 10분의 1도 안 됐어요. 보상 나오는 걸 보면은. 도로 같은 공공시설 복구는 빠르게 마무리됐지만 정작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린피스가 내놓은 산청수해 실태조사 최종 보고서를 보면 수해 주민 절반이 소득을 절반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명이 위협받았던 당시 경험에 더해 경제적 어려움까지 가중되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수해 주민도 적지 않습니다. 피해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행정과 주민 사이엔 뚜렷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조사 대상자 70% 이상이 피해가 실제보다 축소평가됐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실적인 복구비 지원과 긴급 생계비 형태의 소득 보전 장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심리 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들이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난 복구 전 과정에서 정부와 이재민 간의 긴밀한 소통을 보장하고 피해 판정과 보상 절차 역시 피해 주민들의 눈높이와 현실에 반영하여 유연하게 조정되는 것이 90%에 육박하는 산청수의 복구율. 하지만 일상과 생계를 잃은 주민들의 차가운 현실은 언제쯤 나아질 수 있을지 이들의 삶을 온전히 보살필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민선국이 사천시 공약이행 평가단이 출범했습니다. 사천시는 20일 시청에서 민선국이 시장 공약이행 평가단 위촉식과 1차 보고회를 개최하고 공약사업 총괄 보고와 평가단 운영 방향 공유 시간 등을 가졌습니다. 시민 15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공약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건의와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민선국이 유명현 산청군정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내건 공약 사업의 현실화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산청군은 2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민선국이 공약 사항 1차 보고회를 열고 공약 사업별 추진 가능성과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살폈습니다. 군은 이번 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공약 사업에 대한 단계별 추진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경남도가 21일 민선국이 교통 물류 정책을 내놨습니다. 경남도는 도내 어디서나 부산과 울산, 경남 주요 거점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하도록 내년부터 경남형 광역급행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광역급행버스 간 환승 편의를 강화하고 민자도로 통행료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사천공항 기능 강화를 위한 연내 국가계획 반영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함양군이 21일 아니면 오리숲에서 아니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완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지난 2018년 선정된 해당 사업은 총 사업비 42억 원을 투입, 연암체육관 증축과 안희선 비보행로 조성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군은 이에 군비를 추가 확보해 탁구장 태양광 설치와 인도교 조명 설치 등 보안 사업을 추가 진행했다고 설명하며 사업 완공을 통해 주민 생활 편의 증진과 지역 관광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일 오전 11시 15분쯤 하동군 청안면 도로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승용차와 1톤 트럭이 전소되는 등 소방 추산 약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은 두 차의 충돌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만나보는 우리 지역 소식 한컵광장 순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부터 살펴볼까요? 주황색 안전조끼를 입은 사람이 무언가를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비해 진주시가 안전한 여름나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하천 출입시설을 점검하는 모습인데요. 취약시설은 실시간으로 관제하고 무더위 쉼터와 농업 현장까지 구석구석 살피면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의지가 돋보입니다.
올여름 모두가 안전한 여름 되길 바라봅니다. 옹기종기 모여 앉은 학생들의 눈빛이 아주 초롱초롱한데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나선 함양군 또래 상담자 연합회 토담토담의 발대식 현장입니다. 토담토담은 친구들끼리 서로 보듬어주고 탈 없이 잘 자라기 응원한다는 예쁜 뜻을 담고 있는데요. 앞으로 15명의 학생 상담자들이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갈 건강한 학교 문화를 기대해봅니다. 은빛 비늘을 뽐내며 수조를 가득 채운 전어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햇전어의 계절이 돌아왔는데요. 하동 술상 앞바다에서는 풍어와 무사고를 기원하는 풍어 기원제도 열렸습니다. 하동 술상에서 잡히는 햇전어는 살이 단단하고 고소해 전국에서 찾아오는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10월까지 술상전어 판매장에서 제철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니 이번 주말엔 가족들과 함께 고소한 전어 파티 한번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한컵광장이었습니다. 먼저 영농 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서부 경남 지역에는 장마철에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는 마른 장마가 예상돼 밭작물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스프링클러 등을 통한 지속적인 물 공급이 중요하겠는데요. 지피나 풀로 작물 뿌리 주변을 덮어 토양 수분을 유지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또 비가 적게 오고 무더운 날씨에는 담배, 거세미, 나방과 같은 고온성 해충이 급증할 수도 있는데요. 밭작물을 수시로 살펴주시고 적용약제를 적기에 살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 서부 경남 대부분 지역에서는 구름 많거나 맑겠는데요. 다만 산천과 함양엔 오후에 비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26도 분포, 한낮 최고 기온은 함양과 산청 33도, 진주 34도까지 오르는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서울과 세종, 광주 지역에도 비 소식이 있는데요. 기온은 서울과 세종 24도에서 30도, 광주와 부산 26도에서 32도 분포 전망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종일 맑은 하늘 보이겠고 물결과 바람은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한물, 만조시각은 오후 3시 7분, 간조시각은 저녁 8시 51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는 구름 많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제주로 가는 항공편은 오후 3시 25분 예정돼 있습니다.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밤 9시에 도착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나타나며 열대야와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꼭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4, 5, 6, and 7, 8, 2. 자, 7이요. 올라가야 돼. 4, 2, 3, 4. Right, left. 단순히 K-팝 안무를 배워보는 걸 넘어서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과 함께 소통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한국 문화를 더 많이 배워서 이 한국에 정착하는 데까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같이 좀 주니께 엄청 신나서 재미있더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말 모르는 애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 통해서 한국 문화 더 적용할 수 있게
이상으로 뉴스인 타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소식 도움이 되셨나요? 서경방송을 구독하시면 우리 지역의 중요한 소식들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